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 태풍 전야인가? 찻잔 속 태풍인가? 1.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의 흐름.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월간 통계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2025년 3월 통계로 시장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번 영상은 다소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서울 주택시장 그래프를 살펴보면 파란색의 매매가 상승률이, 주황색 전세가 상승률보다 높이 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세 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0.7%가 넘게 상승했고 8월에는 0.8%가 넘었습니다. 그 후 상승률이 낮아져서 올해 1월에 매매가격 상승률이 0.1%대로 낮아졌습니다. 2월 이후 상승률이 높아져 3월에는 5%가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긴장할 만한 수치입니다. 월 0.5%면 연간 6%니까 주의해서 볼 수치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대책 발표했죠. 다음으로 수도권 가격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달리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3월부터는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서울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가격 상승률 높이가 서울보다 조금 낮습니다. 2025년 1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2월과 3월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주택시장 중에 권역별로 서울과 수도권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서울 수도권이 먼저 선도한다고 볼 수도 있고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가율 매매 전세 비율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장기주택 가격 흐름 속에 어떤 시기와 비슷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세 가율 변화. 우선 서울의 전세 가율 변화입니다. 서울 주택 전세 가율은 2024년 6월 58.8%에서 2025년 3월에 58.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가격 상승기의 모습입니다. 기간이 짧아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전세 가율 매매 전세 비율 변화입니다. 2024년 6월 62.6에서 2025년 3월 62.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정반대 모습입니다. 이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많이 오르면서 전세 가율을 끌어올리는 가격 상승 선행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25년 3월부터 매매 가격이 전세가보다 상승률이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그림만으로 보면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서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상승하는 동반 상승기, 수도권은 전세 가격이 더 높게 상승하는 선행기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짧아서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서울 수도권 장기 가격 흐름. 다음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장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서울은 2010년에서 2011년 국제금융위기 후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대략 2016년 2월까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하던 2021년 말까지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세 가격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늦어 2016년 말이 되어야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세 가격 상승률보다 높아집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수도권이 서울보다 대략 10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앞서 본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변동에서도 서울은 매매가 전세가 상승보다 높은데 수도권은 3월 이제 서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앞부분을 선행기였다고 볼 수 있고 2017년 이후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면서 매매 전세 동반 상승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기에서는 전세의 레버리지 효과를 끌어올립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니까 투자가 몰립니다.
2017년 이후에는 전세 가율이 소폭 하락하지만 이미 매매가 상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하는 시기를 조정기라 볼 수 있습니다. 종합 및 결론. 각 시대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의 주택시장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만을 본다면 2016년 전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분석 기간이 짧고 주택시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단정을 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우선은 실수요인 전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베이비붐, 에코붐 세대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은 전세 고유의 지렛대 효과로 매매를 끌어올립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물량도 추세적으로 줄고 있지만 특히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줄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물량을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택 공급이 감소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승기에 진입했는가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서울의 전세 가율 전세 매매 비율이 좀 낮아 보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가율 기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도 투자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DSR, 총부채 상환 비율, 스트레스 DSR 등 과거보다 더 강력한 수단도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장 회복 또 가격 상승기 도래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따라서 최근의 서울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는 대세 상승기 초입일 수도 있고 조정기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요는 조절할 수 있지만 공급은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씩 걸리기 때문입니다. 단기 공급 가능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전략 연구소는 개별 토지나 주택 상품보다는 주택시장 전체 흐름을 분석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주택시장의 시야를 넓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